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덕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덕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귀신을 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도 많이 듣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꿈과 가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위 눌림 때 귀신을 많이 보는데, 가위 눌림이 무서운 이유는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본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션님. 네. 굉장히 선한 느낌을 많이 받네요, 목소리에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이게 선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네. 왜 근데 진짜 그게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예. 진짜 우리 기중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덕전님께서 처음으로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지금 많이 또 긴장되실 텐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덕션이에요. 이 이야기는 꽤 오래되고 저한테 조금 길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최근에서야 조금 정리가 돼가지고 여자친구가 너무 자주 보는 이렇게 돌비 라디오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하라고 했구나. 네, 여자친구분 혹시 옆에 계신가요? 지금은 없고 아마 듣고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은 저는 대학교를 지방에서 나오게 되어가지고 군대 전역 후에 이제 지방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이제 조금 독특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호, 예? 저는 처음 들었었는데 가위 대물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위의 네. 대물림. 예. 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집안 대대로 어렸을 때부터 일주일에 심하면은 7번까지도 가위에 엄청 시달렸었는데, 막 정말 심할 때는 예지몽이라든지 아니면 무당 관련해서도 이렇게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은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로 와서 그렇게 성인이 되고 가위 눌림이 점차 사라지는 시점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피곤하면은 한두 번 눌릴까 말까 할 정도로 더 이상 일상생활에는 가위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빈도가 약해졌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제 제 자취방에 여자친구가 동거 아닌 동거를 한 3달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 자취방이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네. 거실 하나에 방 하나가 있는 투룸이었는데, 이제 그 작은 방을 침실로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창문이 너무 크니까 암막 블라인드를 이렇게 설치해 놓는 그냥 평범한 그런 자취방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과 특성상 실습을 좀 자주 나가는 그런 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습지가 조금 먼 경우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5시 반쯤에는 집에서 나와야지 실습지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침 일찍 나갈 때마다 여자친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가볍게 배웅을 해줬었는데, 네. 근데 너무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웅을 해준 다음에 바로 다시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상했던 일이, 이제 여자친구가 배웅해주는 시간대가 네. 새벽 5시니까 해가 좀 들어올락 말락, 빛이 조금 들어올락 말락 할 때였는데, 네.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블라인드를 끝까지 내리고 여름이어가지고 선풍기를 발 쪽에다가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자다 보면은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가위 눌림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위에 그렇게 많이 눌려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여자친구는 오랫동안 그렇게 가위에 눌렸던 사람이라 깨는 네. 방법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눈을 최대한 크게 뜨는 거였는데 이렇게 막 필사적으로 눈을 크게 뜨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위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가위에 눌리니까 네. 이제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고 애를 엄청 썼대요. 예. 근데 이상하게 블라인드 밑이 엄청 신경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풍기 바람에 블라인드 밑이 펄럭이면서 빛이 들어오면은 뭔가 검은 형체가 살짝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다가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기에 여자가 있구나. 그렇게 가위에 깨고 나면 둘러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제가 앞전에 얘기를 했듯이 여자친구의 그 가위 눌림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상했는지 저한테 오빠 나 자꾸 가위에 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요즘 좀 여자친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장난치면서 넘어갔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실습이 끝나고 여자친구도 집안일이 잘 마무리되어가지고 여자친구는 다시 본가에 가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장거리다 보니까 잠자기 전에 여자친구랑 간단하게 통화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빠 그 집에서 혼자 잤는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길래 괜찮지 왜? 이랬는데 여자친구가 그제서야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렇게 실습만 나가서 집에 혼자만 있으면은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가위를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걸 좀 다독여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가위를 눌렸었더라고요. 예. 이제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제가 자취방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꿈인지 가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자취방에서 혹시 여기 아이팟이라고 아시나요? 아우, 저 있었어요. 필터 짜는 거. 네, 맞아요. 네. 조그만한 MP3잖아요, 그게. 나노인가요? 아니면 클래식인가요? 나노야. 나노, 와. 그 MP3를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이제 MP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 이어폰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줄 이어폰을 아이팟에 꽂으려고 하는데, 왠지 계속 안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꽂히지? 안 꽂히지? 이러고 있었는데, 순간 옆에서 어떤 여자가 꽂히는데? 하는 동시에 막 엄청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위구나. 그 경험을 제가 겪었었거든요. 오, 예.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저도 그게 생각이 나니까 막 얘기해주니까 여자친구 막 너무 무서워하고, 그래서 여자친구를 좀 진정시키고 다독여주고 통화를 딱 끊었는데, 그 웃음소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목소리를 한번 들었더라고요. 예. 이제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로 올라가는데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그 당시에 저는 태권도를 다녔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저녁 8시 부를 했었는데, 8시 부가 한 9시 반이면은 끝나는데, 이제 저희 집은 부모님이 맞벌이이신데다가 출당도 좀 잦으시고, 태권도장도 그렇게 집에서 멀지 않아서 통금이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권도가 끝나면은 근처 친구 집에 가서 뭐 늦은 저녁을 먹든가 야식을 먹든가 좀 이렇게 놀았었는데, 그 당시에 닌텐도가 또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닌텐도 64. 네, 그쵸. 예. 그렇게 닌텐도로 신나게 정신없이 놀다가 한 12시쯤인가 갑자기 졸음이 너무 몰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제 집에 가서 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려고 친구 집에서 나왔는데 그날따라 달이 너무 유독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도 오늘 달 진짜 밝다.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밝은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겁이 많아가지고 되게 큰 길로만 다녔었거든요. 네. 그
큰 길에는 가로등도 많고 사람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길로만 다녔는데 오늘따라 유독 달이 너무 밝으니까 조금 덜 무섭기도 하고 너무 진이 빠지고 졸리기도 하니까 빨리 집에 가려고 이제 잘 다니지 않는 학교 옆에 골목길이 있어요. 거기가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어가지고 그날은 그 길을 택하게 됐죠. 제가 그랬을지 말았어야 됐는데 거기가 워낙 어두운 길이기도 하고 지금은 가로등이 여러 개가 설치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딱 2개만 있었거든요. 그 골목길 초입부에 하나 그리고 중간 지점에 하나 이렇게 딱 2개 있었는데 요즘 그런 가로등이 아니라 저희 옛날에 그 주황 색깔 불빛 나는 가로등 아세요? 옛날엔 다 그랬죠. 요즘 LED지만. 그쵸. 네. 네. 그땐 흰색 그런 LED가 아니라 그런 이제 주황 색깔 가로등이었는데 이제 이게 살짝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골목길 초입부에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가로등이 보여요. 가로등 머리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 가로등이 깜빡깜빡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섭게 갑자기 왜 저렇게 깜빡깜빡이지? 무섭다 이러면서 속으로 그래도 달이 밝아서 너무 다행이다. 빨리 집에 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옮겼죠. 그래서 골목을 딱 꺾으면은 그 2번째 가로등 있는 길이 딱 하고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데 그 2번째 가로등 아래 머리가 조금 덥수룩하고 검은색 점퍼 같은 걸 입은 여자가 줄 이어폰을 끼고 가로등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진짜 오줌이 지릴 정도로 그 당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종종거리면서 갔는데 이제 그 여자를 딱 지나치려는 순간에 그 여자가 휙 돌면서 벽을 바라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등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 움찔해서 놀랐는데 뭐지? 왜 저래? 너무 무섭다. 모르겠다 이러면서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한 2걸음 3걸음 지나갔나? 근데 갑자기 막 이히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갑자기. 정말 이 웃음소리를 제가 뭐라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정말 중저음인데 하이톤? 2명인데 1명 같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목소리여가지고 표현하기가 힘든데 정말 이 말밖에 설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중저음인데 하이톤. 너무너무 이질적인 느낌 막 들면서 정말 뒤도 못 돌아보고 뛰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막 뒤도 못 돌아보고 막 부들부들 하면서 미친 듯이 막 뛰어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진짜 심장은 막 쿵쿵쿵쾅 거리지. 근데 부모님은 다음날 또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이불 뒤덮고 막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게 전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 방을 먼저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 방에 딱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데 옷장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침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방에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골목길 일이 있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났나? 그날 어머니는 교회 행사 때문에 조금 멀리 놀러 가시고 아버지는 지방 출장 가셔가지고 부모님이 안 계신 날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네이트온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지금의 디스코드 같은 게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친구들이랑 음성통화를 하면서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7살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으니까 동생이 막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이제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엉아 하는 거예요. 엉아? 네. 그러니까 제 동생이 형이라고 안 하고 엉아라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헤드셋 끼고 음성 채팅하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아 하니까 뭐지? 이러면서 그냥 게임하면서 왜? 이랬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그냥 다시 게임하는데
조금 뒤에 또 다시 엉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게임하고 있는데 계속 부르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다시 게임 해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바로 다시 엉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헤드셋을 팍 벗으면서 왜 자꾸 불러? 이러면서 소리 나는 쪽으로 휙 고개를 돌렸는데 왼쪽이었어요. 그게. 정말 당연하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거실에서 동생이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고개 돌린 방향은 옷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지? 와, 동생 지금 장난치는 건가? 뭐지? 미친 건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동생이 그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사촌 동생이랑 이모 집에서 자겠다고 안 들어온 날이었어요. 와, 진짜 막 손발이 부들부들하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거실로 뛰쳐나왔어요. 거실로 뛰쳐나왔는데 이제 그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제가 방에서 나오면은 뭐 꼬리를 흔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방 뛰면서 반겨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됐는데 정말 망부석처럼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겠다 막 고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제 방에서 엉아 이렇게 들리는데 이번엔 그 동생 목소리가 아닌 3일 전쯤 골목길에서 들었던 그 이질적인 목소리로 엉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대로 강하지 않고 같이 게임하던 친구 집을 정신없이 뛰어갔어요. 제가 미친듯이 뛰어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막 이랬어가지고 이제 다음날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겪은 일들을 미친듯이 막 쏘아붙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방에 있던 옷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이제 직장 상사분이 이제 집안 인테리어도 바꾸면서 가구를 바꾸게 돼가지고 이제 거의 산지 얼마 안 된 옷장이라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냥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려고 했는데 직장 상사분의 아내분과 그게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아내분이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주기로 한 옷장을 밖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내놓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착각을 하고 이제 누가 내놓은지도 모르는 옷장을 가져오셨던 거였어요. 아이고. 네. 이제 그걸 자개장이라고 하나? 네. 검은 색깔에 진짜 너무 깨끗하고 되게 이쁜 그런 옷장이어가지고 착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옷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며칠 뒤에 계속 저한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여가지고 찝찝한 마음에 할머니께서 이제 사람을 불러서 바로 옷장을 이렇게 처리를 하셨고 그렇게 처리가 돼서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었는데 제가 너무 의문인 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이게 트라우마 같은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를 내가 여태까지 귀신을 안 믿는다고 할 정도로 왜 잊고 살았는지 아니 잊었으면은 잊고 사는 건데 왜 그게 다시 또 이렇게 왔는지 그게 정말 의문이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뭔가 모를 현상들이 계속 생겼었는데 뭐 자잘하게는 이제 자다가 뭐 여자 숨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뜬금없이 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렇게 막 엄청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일로 뭐 기도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어졌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기억이 남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야, 표현 자체를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소름이 진짜 쫙 끼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소름이 진짜로 전신에 끼친다고 해야 되나? 엉아. 아니 그러면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여자친구분도 꽤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죠. 좀 몇 개, 좀 한두 가지 좀 짧은 거 있으면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주고 싶은데 여자친구의 아직 허락을 못 구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여자친구는 워낙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가위 눌림이 있으셨는데 아버님께서
가위 눌림이 조금 심하셨는데 예.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게 점차 없어지셨대요. 없어지셨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때 그거를 물려받았다고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아버님이 가위가 없어질 때쯤 여자친구한테 그게 가위가 끊임없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위 눌림을 계속 겪으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 기간 그렇게 해가지고 막 무당도 찾아가 보고 막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여자친구의 그 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연관이 돼가지고 진짜 막 예지몽까지도 막 어머님 아버님이 교통사고 날 뻔한 거 미리 꺼가지고 뭐 그랬던 경험도 있고 너무 많죠.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허락을 받으신 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네. 들려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 가위 눌림이라는 거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에이 그거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겪으면 진짜 무서워요. 가위 눌림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계속 잊고 있다가 이제 그런 가위 눌림이 계속 떠오르니까 와, 그 여자친구의 평소에는 그냥 이러면서 들었던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네요. 근데 네. 덕션님이 겪었던 거는 뭐 가위나 이런 꿈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나중에는 잊고 있었는데 그게 네. 가위나 꿈 같은 걸로 다시 찾아오니까 그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지. 처음에는 그렇게 겪은 게 아니에요. 진짜 보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따지면 덕션님도 살짝쿵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건 미스테리한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왜 그걸 잊고 살았는지, 그게 지금 왜 다시 왔는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 네. 뭐 제 주변에는 이렇게 흔히 뭐 그러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네. 의문점으로 남기면서 근데 지금 당장 이제 그게 다시는 없고 해결됐다는 게 너무나도 저한테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덕션님께서 처음에 또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있는 거고 다음에 또 준비가 되시면 저에게 또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친구분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듣고 계신다면? 아쉽잖아요. 또 이런 기회가 흔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옆에서 여자친구가 엄청 기도도 많이 해주고 이제 이렇게 4년 정도 만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아이고. 두 분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은 역시 위대합니다. 네, 사랑은 역시 위대하고 일단은 와, 엉아 레전드다 진짜. 소름이 쫙쫙 끼쳤어요 진짜로. 엉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덕션님 같이 자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이번 이야기.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공포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요.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이 결국에는 어마무시한 공포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야기하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